예, 이곳은 여의도 국회 앞입니다. 엊그저께 그 자유한국당이 매국노 지만원을 불러다가 그 광주 항쟁이 무슨 북한군 소행이다 등등 이런 공청회를 열어서 지금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에서 직접 광주 항쟁의 그 피해자들이나 사망자 유족들은 이곳에 이제 뒤에 보다시피 천막을 치고 지금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어떤 그 징계나 또 뭐 사과를 하라고 지금 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오늘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이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 여기?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고생해요. 아이고 우리 그날 또 저기 우리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 올라오세요. 아니요 좀 사진 좀 찍. 저기 여기 저기 잠깐 인터뷰 좀 해줘요. 나 오늘 한탕 했어. 나 누구하고? 머리가 화났어. 나 지금 아야해. 아이고. 나 오늘 우리 국회에서 오늘 어저께부터 제가 이제 질문 드릴 테니까 이거 유튜브 방송으로 다 나갈 거니까 저기 저희는 서울의 소리라고 응징언론 서울에서라고 우리가 매국노들을 지만원을 잡는 방송이에요. 그 지금 강주에서 이 추위에 지금 와서 이렇게 천막에 계시는데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요 올 어머니 집에 이사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저희 마지막 항쟁지 구도청 거기에 그 역사 현장을 지어버려서 지금 16년 9월 7일부터 지금까지 그쪽에 언영복원 투쟁 농성을 하면서 우리 어머니들하고 같이 농성장 지킴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5.18 그 광주항쟁 피해자 제 가족입니다. 피해자. 예. 뭐 부상자 저희 남편이 네. 부상해서 예, 제가 그 남편은 그런 뭐 이렇게 투쟁하고 그럴 저기가 아니어서 아직도 그 약으로 그 당시에 부상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그 엊그저께 네. 국회 공청회장에서 쫓겨나시는 걸 제가 봤는데 네. 그 당시 심정이 어땠습니까? 그걸 보면서. 그래서 정말 저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지만원이나 뭐 그런 그 재판 과정이라든지 재판 또 지만원이가 저를 또 고발을 해서 지만원이하고 직접 마주치면서 했어도 지만원이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여태 그동안에는 진짜 그 약간 정신병자가 하는구나 하고 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고 그 자리가 정말 지만원이 혼자 뭐라고 떠들고 그런 자리 같다라면 그러는데 갑자기 진실을 지금 강수라고 지칭한 북한군 강수라고 지칭한 그들 중에 여기에 있는 저희 식구들이 다 있잖아요. 사실은 뭐 지금 저 강수 100번도 여기 있는데 그래요. 강수 100번 좀 한번 손들어 보세요. 강수 100번 저기 강수 100번이요 저기가. 그러면 강수 100번도 있어요. 네. 강수 100번도 있는데 그 전혀 북한군이 내려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자유한국당 그 국회의원 사람들이 같이 덩달아서 이미 어쨌든 간에 유공자로 인정이 됐고 국가에서 저기도 했고 또 유네스코에도 저희 5월이 유네스코 등재도 돼 있고 그러면은 충분히 저기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나라의 국회의원이라며. 그러는데 그 지만원이 같이 좀 약간 정신병자라고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을 믿고 폭동이고 뭐라고 이제 다시 재조명을 해봐야 되고 그러니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국회의원이 국회에 있다는 그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고 한술 더 떠서 김순례라는 그 또 국회의원은 뭐라고 우리 보고 괴물 집단이요 5월 유공자를 괴물 집단을 만들어서 세금을 축내
이건요, 하물며 전혀 아닌 시골의 무지랭이들도 그런 말은 할 수는 없습니다. 5월에 대해서. 그러면, 말도 안 나오고 심정이 그날 딱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아서 저희들한테 빨갱이 또 하나 그쪽 측에서 저희 어머니한테 저 빨갱이 같은 년 올라왔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빨갱이 소리를 들어야 하고 이러는 것인지 참 너무 어떻게 따지고 문재인 대통령도 원망스럽습니다 사실. 그리고 전직 여러 저희가 했던 대통령들이 정말 요즘처럼 왜 당신들이 제대로 잡아놓지 못했을까?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저기를 했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파서요. 2월 8일 그 이후에 저희 어머니들이 식사도 할 수도 없고 계속 울고 지금 이 시점에 또 이렇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인지 정말 이 정부가 좀 더 강하게 그들을 강하게 뭔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 민주주의를 앞장서서 물론 이 정부가 분명히 얘기를 했을 때 5월 정신과 촛불 집회를 태어난 정부라고 했거든요. 그랬으면 5월 정신이 어떤 것인지 촛불 집회의 그 민심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걸 직시를 하고 정말 그것부터 뭔가 바로 잡으면서 했었으면 과연 지금 현재 이 지만원이나 자유한국당 개념 없는 그들이 그렇게 막말로 5월을 폭동과 무슨 괴물 집단과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게 너무 가슴 아프고 지금도 모든 지금 현재 오늘 저희들이 어제 여기 사실은 와가지고요 국회에 이제 축구해서 국회에 들어가서 아는 이제 국회의원이 들어와서 차 한잔하고 식사하고 이 천막으로 가시라고 그래서 가려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저희 올 어머니들만 가면 입구에서부터 저희들을 저지를 하고 막습니다. 어제도. 그래서 정말로 그 미친년이 같은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을 뭔가 조금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저희가 오늘 그렇게 국회에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괴물로 보이는 것인가 뭘로 보이는 것인가. 이제 말씀 중에 지만원은 저도 정신병자로 보고 있어서 그렇게 지만원에 대해서 미친놈이 하는 소리라 했는데 갈수록 지만원을 추종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또 지만원을 추종하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도 늘어나고 있다. 이게 과거에 없던 심지어 어떤 이명박근혜 때도 없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문재인 정부나 정부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그걸 그냥 보고 자시만 하고 있지 않나. 우리도 좀 더 강하게 그 사람들을 어떤 응징을 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세워서 그 자들이 설 자리를 얻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동안에는 저희가 저희 단체들도 그렇고 단체장님들도 어떤 생각이셨냐면 이미 우리는 유공자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미친놈이 하는 소리는 하지 말자 해서 대응을 안 했고요. 그러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모두가 그냥 태극기 부대가 감히 강주까지 내려서 뭐 우리들한테 한 말 그래서 이번만은 절대로 그냥 자시하지 않고 끝까지 저희들도 투쟁을 해서 옛날 80년의 그 대동정신이라든지 그런 지금 강주에서 시민사회단체나 모두가 이번은 그냥 그러지 않겠다. 촛불을 다시 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저희들도 그런 각오로 정말 이번에는 한 발도 안 물러날 것이고 이렇게 본인들이 아마 더 잘할 겁니다. 잘할 건데 뭔가 자기들이 어떤 이득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터무니없이 아는 말을 하는 것인지 그 대가가 어떤 것인지는 저희들도 끝까지 투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정말 이 나라를 이토렵게 만들고 말 함부로 하고 폄하하고 애곡하고 역사를 있잖아요. 바로 세우지 못하게 방해하고 바로 잡지 못하게 한다라면 저희들 목숨이라도 바쳐서 끝까지 투쟁할 겁니다. 지금. 저희도 함께 할 거고요. 네. 아까 용어 중에 네. 태극기 부대라 했는데 네. 이 태극기 부대야 함으로써 그 지금 그자들의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 있어요. 네. 앞으로는 태극기 모독 부대나 태극기 모독단으로 부르고 태극기 부대는 광주 항쟁 때도 우리가 태극기를 흔들었잖아요. 네. 근데 그 태극기를 그 범죄자 적방하라고 흔들기 때문에 그 태극기를 모독하는 거거든요. 태극기는 뭐 어떤 그 성스러운 그 나라를 위해서나 또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나 이런 데서 항쟁이나 이런 데 흔드는 거지 그 범죄자 위해서 흔드는 태극기라 앞으로 용어를 네. 태극기 부대라고 쓰시면 네. 걔네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응징이 애들을 힘을 실어주는 거기 때문에 태극기 부대는 우리가 태극기 부대고 그것부터 용어 하나부터 네네. 적어야 된다. 네네. 앞으로 광주분들 보시면 예, 예. 태극기 부대라는 말씀 좀 쓰지 말아주세요. 아, 예, 예, 예. 모독 부대. 네네. 태극기를 모독 부대. 저희들도 저희 어머니들도 그러고 정말 우리 그 성스러운 태극기가 저렇게 사랑받지 않는 것들한테 짓밟히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했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희들이 단어 하나부터 바로 잡아서 태극기를 모독하고 있는 그들한테 정말 우리가 그동안에 저희 그 80년 당시에도 태극기 흔들고 다 저기 했습니다. 그럼요. 저 강수 100번 열심히 태극기 흔든 사람이요. 그런 장면 그런데 그래서 우리 그 명예로운 태극기가 제자리로 우리 가슴 속에 정말 그런 저기로 돌아오지 하는데 저희들도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속 시원한 말씀 제가 광주 분들 여러 번 인터뷰도 오고 했는데 오늘 제일 우리 선생님한테 시원한 말씀을 들어가지고 제 속이 뻥 뚫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동안에 제가 어떤 광주 분들한테 왜 지만 원을 놔두냐 막 항의도 한 일도 있었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함께 할 테니까 끝까지 이번에는 중간에 그냥 네. 흐지부지 넘어가지 말고 네네. 해주시길 그럴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지금 이쪽 국회 앞에서 그 자유한국당의 어떤 그런 망언에 대해서 지금 농성을 하고 계시는데 왜 이곳에 농성을 하는지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자한당 국회의원들이 우리 5.18 강주 민중항쟁을 폭동이라고 했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국민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게 일단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또 우리를 괴물 같다. 국민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딨어요. 우리 그 강주 민중 항쟁을 한 민주유공자들은 김영삼 대통령 때 그 5.18 특별법이 통과돼서 민주유공자로 인정을 받았어요. 국회에서 자기들이 법을 통과시켜 놓고 그것도 자한당의 전신인 김영삼 문민정부 때 통과시켜 놓고 이제 와서 우리가 폭동을 했다. 괴물 같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더군다나 국회의원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그런 망발을 한다? 거기다가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지만원이 같은 사람을 데려다가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자리를 펴준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강주 시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산화하시고 젊은 시절 열정을 바친 사람들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성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왜 지만원 같은 자를 어떻게 그 구속을 시킨다든지 입을 막을 수 있는 아까 말씀했듯이 대한민국 그 어떤 입법부나 이런 전부 행정부에서 국가 기념일로 제정은 인정한 부분인데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해서 거기에 또 김진태 등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들까지 저렇게 망언을 함께 하고 있는데 지만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처벌이 안 되는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지만원의 허위사실 날조에 대해서
특히나 지만원이 강주항쟁에 참여한 시민들을 무슨 북한에서 보내온 간첩, 강수 1, 2, 3 이렇게 번호를 했잖아요. 그걸 다 사람들을 찾아서 아니다, 우리는 강주 전남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지금 재판을 소송 중에 있어요. 재판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재판이라는 게 굉장히 지루한 과정이잖아요. 1심, 2심 그리고 또 저기 대법원까지 올라가야지 돼. 이 재판 과정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면서 계속 증인 신청하면서 재판이 지루하게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너무 좀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반성도 하면서 우리나라에 그게 없다. 이렇게 국회에서 인정하고 역사적으로 법률적으로 다 검증된 5.18 민중항쟁에 대해서 반역사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 없다. 우리가 그걸 간과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반광주 민중항쟁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잘못된 가짜뉴스를 쏟아내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겠다. 이제서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고 강제항쟁뿐 아니라 친일 찬양이나 친일 매국노들을 찬양하는 그런 그 독일의 나치 찬양, 반나치법 같은 거요. 주장을 했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제가 광주 문제 지만원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답답한 부분이 그분이 있었어요. 왜 지만원을 그냥 몇 년 전에 이미 지만원이 대법원에서까지 그 어떤 처벌을 받은 사실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적인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답답하다. 그래서 그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그 법으로 안 되니까 손해배상이라도 막그 타운이나 지만원한테 수백억을 걸어서 이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광주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이 얘기했듯이 어떤 그런 그 반나치법과 같은 법을 만드는데 어떻게 지금 그 부분을 추진하실 예정인지 좀 이제 법은 국회에서 처리해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 당별로 합의를 해서 반역사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달라라고 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좀 만시지탄이지만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 5.18 항쟁을 반대하는 혹은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 친일 잔재라든지 혹은 그 외에 민주화 운동에 거역하는 반민주화 운동을 하고자 하는 그런 발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언론, 유튜브 이런 부분에 대해 자료를 뽑아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물론 그거 법을 만들면 자유한국당은 또 반대를 할 텐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될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자유한국당 지금 전 반대하고 있으니까 제명해라 사죄가 아니라 그렇죠. 이 사람 당 자체가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그런 법안에 찬성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요? 국민청원 가야고 되고. 그럼 다음 뭐 총선 때 총선 때 당연히 이제 저희는 이 사람들뿐 아니라 지금 5.18을 폄훼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역별로 우리 총선에서 저런 사람들 더 이상 국회에 보내면 안 되겠다. 민의의 전당이 저런 사람들로 가짜 뉴스로 물들이면 되겠느냐라는 운동을 좀 해야죠 저희가. 뭐 저희도 힘은 없지만 함께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인데 좀 강주에 그 관련된 분들이 앞장서야 되겠다. 누가 해주겠냐. 남한테 미루면 안 된다. 이런 법안도 진즉부터 좀 준비를 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제 생각인데 어때 동의하십니까? 저희 5.18 단체가 할 몫이 있고 또 시민단체의 몫이 있고 여러 몫이 있다고 봅니다. 또 정치권의 의원들이 할 몫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다 유기적으로 결합이 돼가지고 하여튼 우리 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정말 올곧게 자리 잡고 대한민국이 다 저 좋은 나라로 가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합심해서 한 방향으로 가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뿐 아니라 꾸준히 이게 우리가 목표 달성 때까지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선생님 성함이?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김종분이라고 합니다. 80년 서울의 봄 때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우리 학교 총학생회를 부활하는 활동을 하면서 5월 17일 계엄령이 확산됐을 때 사전 그 예비 검속에 걸려서 피신 다니다가 잡혀서 들어갔다가 나왔지만 다시 이 광주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걸 알고 광주항쟁을 알리는 유인물을 우리 학내에서 뿌리고 구속돼서 1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라남도 해남으로 시집가서 살면서 더 이제 제가 강주의 아픔을 더 깊이 알게 되었죠. 저희 신랑도 도청에서 마지막까지 총을 들고 싸우다가 나온 사람이어서 제가 좀 그 아픔을 더 많이 좀 가슴 속에 인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쪽 거기 여기서 인터뷰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림 한번 뒤에까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무슨 아니 그 설명은 나중에 이곳은 여의도 국회 앞입니다. 국회 앞 인도에 지금 이렇게 보다시피 5.18 때 이렇게 잔혹하게 신군부의 그 잔혹한 진압에 의해서 돌아가신 분들 정말 보기도 끔찍한 사진들을 이렇게 해놓고 여기 오셨는데 오늘 그렇게 와서 이렇게 그 지금 농성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그랬겠지만 어떻든 5월 민주항쟁에 대한 역사 인식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불과 40년도 되지 않는 확실한 우리 민중의 혁명 의거를 마치 공산 세력에 의한 폭동으로 이렇게 규정한다든가 하는 것은 역사가 왜곡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을사오적처럼 그야말로 역사에 큰 반역을 하고 있다. 이 문제는 차제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그 시대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이해를 통해서 그 처참했던 당시 상황을 함께 공유해보자 하는 뜻에서 지금 사진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격려도 해주시고 참으로 그때 그런 상황들이 있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의 말씀도 질문도 많이들 해주시는데 당시의 참상은 참으로 비참했던 겁니다. 당시에 신군부가 전권역에 광주를 볼모로 삼고 그야말로 처참한 민족 살인을 자행한 문제는 아무리 이 역사가 아무리 흘러도 영원히 우리 역사 속에서 기억돼야 되고 다시는 그와 같은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오늘 이 시점을 통해서 이번 소위 지만원과 함께하는 자한당의 일부 국회의원들의 망언과 그들의 의식과 생각의 변화가 확실히 올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우리가 노력하고 그래서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 답답하시면 이렇게 이 추위에 또 이런 사진 전시는 처음인 것 같은데 요 근래에는 와서 하겠냐 저도 그 부분에 안타깝습니다. 정말 저도 이 부분에 우리 서울의 소리도 함께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냐 갈수록 또 전에는 꺼낼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더 꺼낸다.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냐 이게 정말 기가 막히고요. 아까 저쪽 한 분이 이런 그런 친일 찬양이나 어떤 항쟁들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그런 사람들은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해야 되지 않냐 그 법을 제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진지 그 법이 독일의 나치 찬양법 그 처벌하는 것 같이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필요한 법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단히 현실성 있는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정말 그 비참한 그 역사를 잊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정치적으로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정략적으로 더 이상 이용되는 그런 역사적 비극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종식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한당이 어떻게 해서 광주 민중 시민 항거 운동을 그렇게 폭동으로 몰고 또 이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5.18 민중 항쟁이 민주화 운동이 그야말로 폭동으로 규정 지어진 날이 오직 이 나라가 바로 서는 날이라고 생각한다든가 하는 그 막말에 가까운 상상을 표현할 수 없는 적어도 이 나라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의식과 인식을 갖고 현 역사적 사실을 대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비극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한국당이 과거에 없던 갈수록 강도가 심해지는 이런 민주항쟁에 대한 폄훼, 망언 등등이 이렇게 더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갈수록 심하게. 제가 볼 때는 보수 우파가 악랄한 수법으로 인해서 지금 처해 있는 정치 현실을 악용하고 있지 않느냐. 또 그래서 그동안에 한국 정치의 근대사가 박정희 정권의 50년의 집권 세력이 갖고 있는 그 기득권을 확실히 준비해 나가는 하나의 전략적 방법으로 선택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정말 비극이고 불행한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정략적으로 한 시대적 비극이 또 시대적 의거가, 민중의 한거가 전략적으로 이용돼서 그것이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 악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역사의 반역이고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그야말로 핵책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차제 자유한국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엄숙히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할 것이고, 다시는 더 이상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한국 사회를 혼란시켜서는 안 된다, 그런 죄악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하는 걸 강력히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이거 확실하게 손도 긋지 않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자유한국당은 한국 근대 정치에서 어떻든 많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적당한 표현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자유한국당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국민에게 솔직하니 5.18 정신에 대한 문제, 역사 왜곡, 그리고 자의적인 그들의 생각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국민에게 인간적 정당의 입장에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선생님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5.18 구속 부상자의 중앙회 신임 회장입니다. 신임 회장인데 신집행부를 이끌고 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5.18도 다시 너와 내가 없는 5월이 하나로 다시 뭉쳐서 그야말로 우리 역사의 큰 힘과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대통합을 위해서 5.18 유공자들을 하나로 묶어내는데 노력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신집행부 구성을 한 것입니다. 이번 우리가 지금 연자 농성을 하는 것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5.18이 다시 하나로 묶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부 말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계속 5.18 관계자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끝까지 이번에는 바로 잡힐 때까지 좀 갔으면 좋겠다, 저희도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거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함께하고, 그럴 수 있는 마지막 그날까지 5월 동지들과 함께 또 민주시민들과 함께 정말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참 큰 계기를 만들어내는데 마지막까지 노력할 그런 각오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인 후원이 서울의 소리에 큰 힘이 됩니다. 1877-0204 1877-0204 감사합니다.
전어린 미디어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뉴스 가치나 화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영상을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채택 시 소정의 고려를 지급합니다. 서울의 소리 백은종입니다. 대한민국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상희 교수가 진행하는 팟캐스트가 있지요. 바로 이상희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검색창에는요, 이 칼럼으로 검색하시면 되고요. 유튜브는 이상희 TV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려요.